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압출 가공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압출 가공. 지난 시간에는 그 압연 가공까지 정리를 좀 했는데, 압출 가공 정리하기 전에, 그 그림 3-3이 압연 롤러의 압연 조건이죠. 그림 3-3이 압연 롤러의 압연 조건이고요. 그 윗줄에 보면 이제 그 가로 3번 자력 압력 조건, 가로 2번 압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에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압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제가 어제 한번 같이 한번 정리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지름이 큰 롤러를 사용한다. 지름이 큰 롤러를 사용한다. 그게 있죠. 아무래도 지름이 큰 롤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롤러의 중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다가 마찰면의 수직 저항력, 수직 반력으로 구하는데 그 수직 저항력에 해당되는 힘이 결과적으로 롤러의 무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름이 큰 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마찰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압하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두 번째가 그 롤러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수업을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표현이 롤러의 회전 속도가 빠른 것보다도 회전 속도가 느릴수록 압하율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롤러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롤러의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 느리게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롤러의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렇게 롤러 회전 속도를 늦춘다. 이렇게 표현을 반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눌러주는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아무래도 그 소재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충분히 롤러에 의해서 이제 압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압하율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롤러의 회전 속도는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제가 아직 교재가 이제 수정이 돼 있는 분들은 롤러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면 되고요. 롤러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 그 표현은 롤러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교재가 좀 수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압연의 종류에 보면 이제 분계압연, 판재압연, 형제압연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분계압연의 그 종류에는 이제 블룸이라고 하는 조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블룸이라고 하는 그 소재, 블룸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다. 사각 또는 원형 단면의 가늘고 긴 모양의 형상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블룸. 이 블룸의 그 크기를 보면요, 250 곱하기 250에서 450 곱하기 450, 250 곱하기 250에서 450 곱하기 450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이게 크기의 블룸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크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 블룸의 크기까지 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압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함께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출 가공을 보겠습니다. 압출 가공. 네 번째 압출 가공. 압출 가공은 용기에다가요,
용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요. 구멍을. 제품의 단면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용기를 뭐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있고 이 안에 램이 있어요. 램이 있어. 램이 있고 이 안에다가 이제 소재를 집어넣죠. 소재를 집어넣어. 이 소재를 분재 압연 제품인 빌렛이 들어간다. 빌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용 컨테이너에 이렇게 제품에 단면을 갖는 구멍을 뚫어놔. 그래서 소재를 넣고 이 램을 눌러요. 램을 가압을 해. 눌러주면은 용기 내에 이 소재가 밖으로 밀려 나오겠죠. 이 단면을 통해서 밀려 나오게 됩니다. 밀려 나오게 돼. 이렇게 해서 뭐 봉제 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컨테이너라든가 램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갖고 가공을 하는 그 경우 어떤 소송 가공이냐? 그러면 이제 압출 가공이라고 판단해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뭐 봉제라든가 선제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입니다. 가공 방법입니다. 이런 이제 압출 가공의 종류에는 직접 압출이 있고 간접 압출, 대표적인 게 직접 압출, 간접 압출이 있습니다. 직접 압출은 램의 진행 방향으로 소재가 이렇게 빌렛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램의 움직이는 방향, 램의 그 방향으로 소재가 밀려 나오는 이런 이제 그 압출 가공이다 그러면 직접 압출 가공, 직접 압출 가공, 전방 압출 가공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죠. 전방 압출 가공. 간접 압출 가공은 컨테이너가 있으면 있고 램이 있어요. 그 램에 단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 여기 소재를 갖다 집어넣고 빌렛 갖다 집어넣고 램을 갖다 가압을 해요. 램을 가압을 해주면 내부의 공간이 부피가 이제 감소하면서 빌렛이 램의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겠죠. 이렇게 램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소재가 밀려 나오는 형태의 압출 가공이 간접 압출 가공입니다. 이 간접 압출 가공을 후방 압출, 역식 압출 가공이라고 표현하죠. 후방 압출, 역식 압출 가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 3-4에 A 그림, B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림 3-4에 A 그림, B 그림이 직접 압출, 간접 압출 방법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충격 압출 방법이 있어요. 충격 하중을 가한 압출 가공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C에 보듯이 그림 3-4에 C 그림을 보듯이 다이가 있습니다. 다이. 금속 다이가 있고 금속 다이 위에다가 소재를 갖다 올려놓고 이제 펀치로 누르는 거죠. 펀치로 눌러서 제품을 가공하는 압출 가공법이 충격 압출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압출 가공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간혹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출 가공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압출, 간접 압출, 충격 압출. 즉 압출 가공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충격 압출도 직접 압출이나 간접 압출은 개념은 간단하죠.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압출, 간접 압출보다는 충격 압출 쪽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직접 압출과 간접 압출은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비교하는 문제들이 가로 2번에 보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충격 압출 가공으로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는요, 치약 튜브가 있고요. 치약 튜브, 화장품, 약품 등의 용기, 아연 건조지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압출의 적당한 재료는 아연,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의 그 순금속, 그리고 일부 합금의 표현은 아연합금, 납합금, 뭐 알루미늄합금, 구리합금 이런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 압출에 적당한 금속, 아연, 납, 알루미늄, 구리, 안압, 알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용도, 적당한 재료, 기억을 해두시고, 직접 압출법하고 간접 압출법을 비교를 해보면 직접 압출보다는 이제 간접 압출의 장점이 많습니다. 가로 2번을 보게 되면은 압출 가공 종류에 따른 비교에서 직접 압출보다는 간접 압출에서 마찰력이 적다 이런 얘기죠. 저항이 적다 이런 얘기 결과적으로 마찰력이 적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접 가압을 하는 것보다도 이 간접 가압 형태의 가공이 마찰 저항이 적다 이거지. 마찰 저항이 적다. 적다. 마찰 저항이 적다라는 얘기는 또 이제 그 가공 시에 그 동력 손실이 적다는 얘기죠. 가공 시에 동력 손실이 적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테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그죠? 직접 압출보다는 간접 압출에서 소요 동력이 작다. 소요 동력이 작다. 마찰이 적기 때문에 마찰 손실 동력도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압출보다는 아무래도 간접 압출 가공을 했을 때 요 내부에 남는 찌꺼기에 해당되는 소재, 내부에 남는 찌꺼기에 해당되는 소재가 이 간접 압출이 더 적다. 소재의 낭비가 적다 이거죠. 간접 압출이 직접 압출보다는 그 컨테이너에 남는 그 소재의 양이 적다. 버려지는 재료의 양이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로 4번 세 번째 보면은 압출 가공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압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또 가공을 하느냐와 같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첫 번째가 압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압출 가공을 하는데 간접 압출법으로 작업을 하느냐, 직접 압출법을 작업을 하느냐, 충격 압출법을 작업하느냐에 따라서도 압출 가공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다음에 두 번째 압출비도 압출 가공 인자라고 볼 수 있다. 압출비에 대한 정의는 4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압출비에 대한 정의는 압출 후의 단면적분의 빌렛의 초기 단면적, 빌렛이라고 하는 건 소재죠. 결과적으로 분계 압연 제품의 압출 가공을 하기 위한 소재입니다. 소재인데 이 빌렛의 초기 단면적은 결과적으로 가공 전, 압출 가공 전 재료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압출 가공 전 재료의 단면적이 결과적으로 빌렛의 초기 단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압출비가 크다, 압출비가 작다. 압출비가 크다는 얘기는 압출 후의 단면적이 작다라는 얘기죠. 압출 후의 단면적이 작다는 얘기고, 압출비가 작다는 얘기는 압출 후의 단면적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출 전 소재의 단면적과 압출 후 소재의 재료의 단면적, 제품의 단면적의 차가 크지 않으면 압출비는 작을 거고, 그 차가 크면은 압출비는 크겠죠. 그래서 압출비를 어떻게 주느냐, 압출비를 얼마를 갖게끔 해서 가공을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압출 가공 인자로 볼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압출 온도. 아무래도 연한 상태, 가열을 해가지고 재료를 연하게 만들어서 연한 상태에서 가공을 해주게 되면 가공이 아무래도 잘 되긴 하겠죠. 냉간 가공보다는 열간 가공이 아무래도 가공은 쉬울 거다. 쉬울 거다. 네 번째는 변형 속도. 변형 속도. 소재가 재료 컨테이너 용기에서
빠져나오는, 변형이 돼서 빠져나오는 그런 속도도 가공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와 용기의 마찰, 이건 이제 충격 압출의 경우겠죠? 충격 압출의 경우 다이와 용기의 마찰. 다이와 용기의 마찰. 충격 압출의 경우에는 다이 거고요. 다이 속에 소재를 올려놓고 펀치로 누르니까, 이때 이제 그 충격, 가하는 충격, 압축력도 가공에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직접 압출이나 간접 압출의 경우에도 램과 용기의 마찰. 그러니까는 이제 가공 시에 뭐 다이와의 마찰이나 용기와의 마찰도 그 가공에 압출 가공에 영향을 준다. 그럼 이제 그 소재도 용기와 마찰을 일으키죠, 그죠? 소재도 용기와 마찰을 일으키고 충격 압출 가공에서도 이 그 소재가 다이와하고 또 마찰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마찰 정도가 가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압출 가공의 인자로서, 압출 가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압출비의 정의로서 맞는 표현을 골라라.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압출 가공은 이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출 가공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5번째 인발 가공. 인발 가공. 압출은 용기에서 밀어내는 가공이죠. 램을 이용해서 용기에서 소재를 밀어내는 이런 가공이에요. 인발은 인발 다이에서요. 인발 다이를 고정을 시켜요. 인발 다이 속에 소재를 밀어넣죠. 소재를 밀어넣고 앞에서 이 소재를 잡아 끌어내. 인발력을 가해요. 뽑아내는 거 잡아. 뽑아내는 인발력을 가합니다. 인발력을 가해서 간재, 선재, 봉재를 만드는 가공 방법이 인발 가공입니다. 인발 가공. 이렇게 인발력을 가하면 인발 다이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게끔 인발 다이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인발 다이에 작용하는 그 힘을 역장력이라고 얘기하죠. 역장력 또는 후발장력. 역장력, 후발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인발 다이에 역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공이 어려워져요. 가공이 표면도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공 시에 그 윤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활유를 좀 공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방앗간에서 가래떡 뽑아내듯이, 가래떡은 뭐 그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가래떡은 압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막 빠져나오잖아. 빠져나오는 것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딱딱 잘라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잡아 뽑아낸다 그러면은 인발 가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인발 가공. 이런 인발 가공의 종류로는 봉제 인발, 선제 인발, 간제 인발이 있다. 이렇게. 이런 인발 가공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인발력이 어느 정도 힘이냐? 인발력이 어느 정도 힘이냐?
크냐 작냐가 인발 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인발제의 재질 어떤 재질이냐, 연한 재질이냐 아니면 경한 재질이냐에 따라서도 가공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단면 감소율, 단면 감소율, 단면 감소율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아무래도 작게 하려면 힘들겠죠 그만큼. 그래서 단면 그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단면 감소율은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단면 감소율은 재래역학 정리한 분들은 이제 면적 변형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형량을 해주면 단면 감소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3-8식입니다. 가로 5번에 단면 감소율과 가공도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단면 감소율은 A0 원래 단면적, A1은 변형 후 단면적. 원래 단면적에서 변형 단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단면 감소율은 당연히 감소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없애니까 원래 면적에서 변형 후 면적을 뺀 거죠. 변형 후 면적 마이너스 원래 면적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면 감소율은 당연히 마이너스고 그 크기만을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A0분의 A0-A1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 준 거다. 단면 감소율도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볼 수 있고, 그다음 다이의 각도, 이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 각도를 몇 도로 해서 뽑아낼 거냐, 끌어당겨서 작업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이것이 다이 각도. 그다음 윤활법, 윤활유. 어떤 윤활유를 사용하느냐, 어떤 윤활유를 사용하느냐도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 인발 속도, 끌어당겼을 때 빠져나오는 속도. 그다음 역장력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이의 저항을 줄이는 힘, 다이의 저항을 줄이고 충분히 인발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이에 작용하는 힘, 그게 이제 역장력, 후발 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정리를 해놨죠. 인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서 7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인발력 부분에 보면은 인발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정리를 해놨죠. 그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다이 마찰, 단면 감소율, 재료의 유동성. 즉 이것뿐만 아니라 다이와의 마찰, 단면 감소율, 재료의 유동성, 재료가 잘 움직이면 인발력은, 즉 재료가 연한 재료면 인발력은 좀 작아도 되겠죠. 재료의 유동성이 좋으면 그만큼 인발력은 적은 힘으로도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단면 감소율이 크면, 단면 감소율이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큰 인발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제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다이의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 조건들도 붙겠죠. 다이의 마찰, 즉 다이 마찰에 의해서 발생되는 역장력도 또한 이제 인발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발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서 다이 마찰, 단면 감소율, 재료 유동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인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7번까지도 인발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즉 인발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걸 골라라. 인발력을 볼 수 없는 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 봐서 지금 7가지 정도 인발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서 봤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판단해 봐서 거리가 먼 거를 골라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발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대표적인 게 다이 마찰, 단면 감소율, 재료 유동성, 3가지는 대표적인 인자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은 역장력을 작용시켜 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와이어의 구멍의 확대 변형이 적다. 와이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다이를 생각하시는 거죠. 다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이어의 구멍의 확대 변형이 적다. 충분히 견뎌주니까 큰 힘에 인발력을 가하더라도 역장력이 크면
이 다이의 변형이 크지는 않다. 그다음 다이 수명이 길어진다 이거죠. 다이 수명이 길어진다. 인발력이 증가한다. 인발력이 증가한다. 후방 장력을 즉 역장력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인발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제품의 정도가 좋아진다. 제품의 표면의 정밀도. 제품의 정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제품의 표면의 정밀도가 양호하다.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장력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역장력이 작용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역장력 작용에 의한 특징이 뭐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윤활유죠, 윤활제. 아무래도 여기에 뭐 액체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액상의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약간 젤 형태의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좀 이제 젤리 있죠, 젤리 형태. 예. 뭐 그리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누, 석회, 흑연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단면 감소율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공도라는 표현, 가공도 S로 났죠. 가공도 A0분의 A1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표현한 값입니다. 가공도 A0분의 A1. A0는 가공 전 단면적, A1은 빠져나왔을 때 인발 가공 후 단면적. 그래서 가공도가 크다는 얘기는 변형 후 단면적이 작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A1이 작다는 얘기, A1이 크다는 얘기네. 그죠? A1이 크다. A1이 크다는 얘기니까 원래 단면적보다도 인발 가공 후 단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공도가 크다는 얘기는 A0보다 A1의 변형이 A1의 크기가 그리 크게 변형이 된 상태의 가공은 아니다. 이런 얘기. 즉 가공도가 크다는 얘기는 단면 감소율이 크다 작다. 가공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변형량이 적다는 얘기니까 감소율은 작다라는 얘기예요. 예? 가공도가 작다는 얘기는 A1이 가공 후 단면적이 인발 가공 후 단면적이 A0보다 확 작아졌다는 얘기죠. 확 작아졌다는 얘기야. 이게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크다는 얘기니까 단면 감소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가공도가 작다는 얘기는 단면 감소율이 크다는 얘기고 상대적이에요. 가공도가 크다는 얘기는 단면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런 관계에 있겠죠.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단면 감소율과 가공도의 관계로 맞는 거를 골라라. 계산형 문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인발 가공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조 가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